자, 문 정권의 지금 6.17 조치와 그 이후에 부동산 두들겨 잡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안 사야 되는데, 이제 30, 40대 중에 집 없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이제 집 살 기회가 서울에서는 없다고 무리해서 지금 막 최대한 무리해서 사고 보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가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지금 6.17 조치 이후에 집들이 뭐 서울 시내 어지간하면 2, 3억 이상 다 올랐어요. 그래서 이 7개월 만에 6.17 조치 이후에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이 국민들에게 덮치고 있는 정서가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이 지금 완전히 정폭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규제를 가지고 이걸 잡겠다고 지금 임대차 3법을 갖다가 하겠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종부세로 양도세로 폭탄을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집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사람들이 집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래서 30대가 패닉 바잉, 즉 공포에 질려서 집을 사들이는 그런 행진을 하게 되고, 어지간하게 좀 살만한 자식한테 이런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식한테 집값을 지원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이 요즘은 사면 얼마에 샀는지 다 신고 등록하게 돼 있는데, 신고가, 즉 새로운 최고 가격들을 지금 찍고 있어요. 일주일 사이에 강남 아파트 등을 주로 사면서 0.11%가 올랐고, 마레프라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지금 84평방미터가 보름새 1억 3천만 원이 올랐고, 도곡 렉설이 26억 5천만 원이라고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전역이 지금 부동산이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의 중저가 신축 단지가 지금 급등,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강북에 좀 위치가 안 좋아서 싼 그런 아파트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파트뿐만 아니라 좀 큰 오피스텔이나 이제 빌라까지도 서울에 싹쓸이하는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뿐만 아니라 지금 기름, 은평 이런 지역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정권이 지금 때리겠다라는 게 뭔가 하면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는 거예요. 종부세율을 최고 5, 6%로 올린다는 겁니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해서 시장을 무시한 채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고 지금 보수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득세를 지금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까지 때리자, 이해찬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단기주택 매매 양도세율을 80%까지 때리자. 그러니까 1년 이내에 뭐 집을 팔아가지고 1억 벌었다 하면 8천만 원 세금을 때려버리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종부세 세율을 최고 6%까지, 지금은 0.5에서 2.7, 다주택자는 0.6에서 3.2 이런 정도인데 이걸 6%까지 때려버리자, 지금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뿐만 아니라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임대차 3법을 만든다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라 해서 전월세 거래 시에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 임대료, 임대기간을 지자체에 다 신고해라. 전월세 상한제로 전월세 계약 갱신 시에 임대료를 기존의 임대료 5% 이상은 못 올린다. 그 다음에 계약 갱신 청구권자라 해서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차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게 한다. 그래서 현행 기본 2년에 또 2년 돼서 4년이 지금 무조건 될 수 있도록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월세가 오히려 급등하지 않겠냐, 집주인들이 많이 못 올리게 하니까 올릴 때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과거의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니까 89년에 전세 파동이 나서 막 수십 명씩 자살할 때 서울 전세값이 24%가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 정권이 지금 처음에는 제가 볼 때 쇼로 집값 잡는 척하고 부동산을 올려줘야 아마 이 30, 40대, 40, 50대 중산층 이상들이 자기들한테 표를 던질 거다. 아예 없는 사람은 부동산 살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대부분 집값이 올라가서 좋아할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걸 두들겨 잡으려니까 할수록 말을 안 들어요. 그가 이제 감정만 남은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 급주면 겁먹고 자 슬쩍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다가 급주면 내리가고 해야지 우리 뜻에 다르게 움직여 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각종 세금 조치들이나 아니면 전월세 관련 대책들이 매우 감정적으로 가고 있어요. 좀 이성을 상실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저들이 돌았다. 우리가 이럴 때 놓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이 모두 강남 살 필요 없다 이런 말을 누가 했죠? 장하성이가 했죠. 이 말을 뜻을 이제 알겠다. 온 국민에게 강남 가지 말라더니 자기들은 한사코 강남에 살겠다고 한다. 약자 편이라는 정권에서 집은 계급이 됐다. 조선일보에 이게 지금 된 게 아니라 노무현 때 그런 거예요. 약자 편이라는 정권에서 집이 계급이 된 게 노무현이고 이제 계급이 굳어져서 콘크리트가 된 거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문제는 뭔가 하면 항상 뒤통수를 때리거나 항상 늦게서 뭘 깨달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이 청주에 집을 버리고 강남 반포를 택했을 때 이게 문 정권의 굴욕이다. 강남을 때려잡겠다던 2인자가 결국 강남 불패의 보증인이 됐다. 이제 비난을 덮어쓰고 둘 다 파겠다 했지만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자, 삼선 의원이고 이런 사람이 지역구 아파트를 포기하고 강남 거를 지금 유지하겠다는 게 충격적이었다. 이제 다 아는 거죠. 비서실장도 비서실장 자리를 놓칠 망정 강남의 아파트는 붙들고 있겠다. 국회의장도 충북지사도 강남을 선택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자, 지금 국회의장도 대전 출신이잖아요. 근데 박병석도 서울 강남집, 충북지사도 강남집. 그래서 이게 부동산과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맞냐? 그래서 문 정부가 애초에 이 시작한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예정되었고 계속 깨지니까 이제는 광기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애초에는 잡을 생각이 없이 올릴라 했죠. 총선까지는 올릴라 한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잡을 생각이 없었어요. 잡는 척 쇼만 했죠. 총선 이기고 나서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바람이 불어버리니 내려가기는커녕 급속히 올라. 그럼 왜 문정권을 국민들은 올라간다고 생각했어? 노무현 때 올리는 걸 보고 문도 노예 아류니까 결국 올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기대에 변치 않고 문정권의 정책이나 또 실세들은 다 자기들은 팔아라. 강남 살면 뭐하냐 하면서 강남에 더 열심히 기반을 또아리를 털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정권이 위선적이다. 국민들한테는 다 팔아라, 살지 마라, 집값 내려간다 해놓고는 저들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지금 집을 다 강남에 확보했다는 겁니다. 집값이 내려갈 때니 서둘려 사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대출 끼고 집 사는 갭 투자는 투기니까 큰일 난다 하지 마라 해놓고는 결국 그렇게 한 사람은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자, 뭐 같은 40대 친구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전세 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무리해서 빚을 끌고 모아서 집 산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자산 격차가 서너 배, 과거에는 똑같았는데 서너 배가 나버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줄 다 세우면 중간에 있는 아파트 보고 너 얼마짜리고 하면 9억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자, 그래서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집 사는 게 불가능한 거죠. 이런 이제 상식에서 살 수 있는 범주에 도저히 계산이 안 서는 집값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여졌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살지 않는 집은 팔아라 했지만 청와대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아무도 안 팔았어요. 정경 시민은 남편이 민정수석이 된 이후에 내 꿈은 강남에 빌딩 올리는 거다. 자, 어떤 다스놓은 집 두 채는 4년 만에 23억이 올랐고 어떤 장관은 지역구 재개발 딱지로 16억을 벌었다. 그 진 장관이죠. 용산에.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는데 그들은 투기꾼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2년 전에 장하성이가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 사람은 집값이 한 10억 올랐더만요. 그러면서 염장을 질르면서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했죠. 근데 그 모두에 누가 들어가고 누가 빠지는가는 맹맹백백해졌다. 자기들은 남 보고는 국민들 보고는 강남 살지 말라. 그러면서 서민하고 청년은 주거 난민으로 만들어 놓고 지들은 강남 부동산으로 재테크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조선일보 박정훈 칼럼이 맞아요. 누구나 강남에 살 필요는 없지만 집 한 칸 꿈은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계급이 되었고 집을 가진 유주택 계급과 집이 없는 무주택 계급으로 갈라내었어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는 외에는 한국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부도 부동산에 관한 사기꾼이고 저는 국민들이나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동물적으로 집착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 부동산 가격 내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는 좀 맞추는데 이 사람의 탐욕에 대해서는 저도 실수를 좀 해요. 자, 이 돈 앞에는 다 환장을 하고 달라드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동산 폭등이 되는 게 문정권의 잘못도 아니에요. 솔직히 보수 정권이 됐더라도 이게 사이클에 올라갈 때는 지금 돈 많이 풀렸잖아요. 이자 났잖아요. 투자할 만한 일은 다 사라졌잖아요. 투자하면 다 망하지요. 가게하면 망하지요. 회사에도 망하지요. 자영업에도 다 망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밖에 없지 않겠어요? 주식도 위험하죠. 그러니까 시중에 깔린 돈은 부동산으로 오는 거고 그 중에 지방에도 도심에 새로 진 아주 부유지역의 부동산이나 부산 해운대나 대구 수성동 이런 데 말입니다. 그럼 서울의 수도권에 아주 이제 짭짤한 분야는 다 차고 이제는 아예 서울 같은 데는 전역의 아파트가 부동산 폭등의 대열에 들어선 거예요. 자, 이런 난리를 만들어 놓고 이게 국가라고 국민들 앞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기회균등 공정을 이야기합니까? 이 매우 잘못된 거죠. 자, 국민의 주거에 대해서 국가가 답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서 그걸 갖다가 믿고 기다린 사람에게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당연히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딴 정권은 못하더라도 이 문가리우스 정권은 미친 척하고 할 수 있는 정권이에요. 왜? 가끔씩 그런 짓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미친 척을 안 할까? 이거는요, 그야말로 부동산에 담겨있는 이데올로기에는 이념도 없고 좌우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문 정권의 상층부와 과거의 박 정권의 상층부를 비교해보면 많이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사람들만 좀 옮아갔고요. 공무원들, 검사들, 언론인 이런 거는요. 옛날에 그 정권에 줄댔던 사람 7, 80%가 또 문 정권에 줄대가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옮겨 다니면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박 정권 만세하고 또 문 정권 들어오면 문재인 만세하면서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으로 답이 없다라는 건 지금 다 인정하잖아요. 전월세도 지금 각종 전월세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여기에 유일한 방법은 뭐냐? 국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야당 보고 정권이 만약에 코나로 모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패스트 트랙을 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니 공수처까지도 통과시키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뭉자리우스가 눈물이나 글썽거리면서 집이 없는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면 야당 저 등신들이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위해서 영수회담하자. 그리고 미통당하고 다 국회에서 관련 법을 잽싸게 통과시키고 예산은 지금 국민연금이나 각종 정부 기금으로 예산을 해서 토지주택청을 LH공사를 그걸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설계하는 데까지 다 집어넣어서 국가가 싸게 공급하자. 이래 만약에 나가면 평당 700만원으로 야당이 반대할 수, 이거 누가 반대할 수, 지금 여기서 이거 반대하다가는 모르겠어요. 조중동 같은 기득권 언론들이나 반대하고 재벌 건설회사들이 정경련이 반대 여론을 조성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다 찬성하는데 반대하다가는 맞아 죽지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언제 이 정권이 시장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주성을 밀어붙이고 최저임금을 밀어붙였어요? 시장이고 나발이고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놈들이 왜 이거 안 하겠어요? 왜 안 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저거의 이해관계에 결정적으로 부딪히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정권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동산 때문에 녹아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이 충격이요, 지금 거의 국민들 대다수를, 산 사람은 집을 지금 사서 돈을 벌어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벌었습니까? 자, 없는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이 부분이요, 앞으로 정말 전 국민들한테 패닉적인 고통 상황을 불어넣으면서 이제 경제가 붕괴되는 이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면요, 이 부동산 문제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다 조금씩 양보하고 이렇게 우리 사회를 추락해서 끈지기 위한 노력으로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야지, 이걸요, 제가 이야기하니 벌써부터 뭐 황장수 좌파적 논리를 전 무식한 놈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 썩은 무식한 놈들은 그야말로 평생의 기득권에 뒤나 닦아줄 놈들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놈들이에요. 자, 이거 앞으로 없이 답이 있으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벌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부지런히 지어서 팔도록 규제만 완화해주면 이 주택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안 팔아서 이 부동산 문제가 이 난리입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